도둑이야! 저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 귀걸이 훔쳐갔어요! 평화롭던 카페 마당이 아이의 비명소리에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도둑이라는 외침이었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일제히 구석 벤치에 앉아있던 한 노신사에게 쏠렸습니다. 칠순의 박 어르신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차가 도착했습니다. 박 어르신의 양손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어르신이 경찰에게 뭔가를 간곡히 부탁하더니 카페 마당에 묶여있던 커다란 개 한 마리도 함께 경찰차에 태워진 겁니다. 도둑으로 몰린 할아버지와 개 한 마리가 함께 경찰서로 향하다니 그날 밤 차가운 유치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인생극장 쉼표입니다. 오늘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합니다. 여러분께도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그날 오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햇살이 따스한 주말이었습니다. 박 어르신은 산책길에 목이 말라 작은 카페에 들렀습니다. 야외 벤치에 앉아 물 한 잔을 마시고 있었죠. 카페 한쪽에는 주인집 리트리버 보리가 묶여 있었습니다. 금빛 털을 가진 순한 녀석이었습니다. 그때 카페 주인의 어린 딸이 마당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손에는 반짝이는 귀걸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화장대에서 몰래 가져온 모양이었습니다. 아이는 귀걸이를 햇빛에 비춰보며 신기해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가 보리 앞에서 귀걸이를 흔들었습니다. 반짝이는 게 신기했는지 보리가 코를 킁킁거렸습니다. 찰나의 순간 아이 손에서 귀걸이가 미끄러졌습니다. 보리가 귀걸이를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반짝이는 사탕인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 장면을 본 사람은 오직 박 어르신뿐이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멍하니 서 있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혼날 게 무서웠던 겁니다. 소리를 듣고 카페 주인이 뛰어나왔습니다. 그 귀걸이는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물려주신 유품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박힌 귀한 물건이었죠. 카페 주인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당에는 손님이 한 명뿐이었습니다. 구석 벤치에 앉아있던 박 어르신이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가 쏟아졌습니다. 어르신의 가방과 주머니를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양반이 수상하다느니 요즘 노인네들 중에 그런 사람 있다느니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 어르신은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어르신은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개가 삼켰다고 말하면 간단히 풀릴 일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에 불이 켜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유품이라며 난리를 치는 카페 주인, 흥분해서 소리 지르는 손님들. 만약 개가 삼켰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배를 갈라서라도 꺼내라고 할 게 뻔했습니다. 어르신은 보리를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꼬리를 흔들고 있는 순한 녀석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증거는 없었지만 귀걸이가 사라진 건 사실이었고 현장에는 어르신밖에 없었습니다. 경찰도 난감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은 안 가져갔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벌떡 일어나 경찰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가져갔다고. 하지만 지금 당장은 못 내놓겠으니 내일 아침까지만 기다려달라고. 적에도 데려가겠다고. 오늘 밤 저 녀석과 같이 있게 해주면 내일 아침에 반드시 귀걸이를 찾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르신이 제정신인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도둑질을 인정하면서 개를 데려가겠다니 대체 무슨 속셈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박 어르신은 경찰서 보호실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보리도 함께였습니다. 차가운 보호실이었습니다. 딱딱한 바닥에 형광등 불빛만 창백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보리는 낯선 환경에 겁을 먹었습니다.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덜덜 떨었습니다. 낑낑거리는 소리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박 어르신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낡은 코트를 벗어 보리의 몸을 감싸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옆에 앉아 밤새 보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어르신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본대로 말했으면 저 사람들이 내 배를 갈랐을 거야. 보석은 기다리면 나오지만 내 숨은 한번 끊기면 끝이니까. 조금만 참자. 딱딱한 바닥이 허리를 시리게 했지만 꿋꿋이 버텼습니다. 코트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사람과 개가 체온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어르신의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만약 내일 아침까지 귀걸이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정말로 보리가 수술대에 올라가게 되는 건 아닐까? 불안한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동이 텄습니다. 아침 해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어르신은 밤새 뜬 눈으로 보리 곁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보리는 여전히 아무 기척이 없었습니다. 물을 갖다 줘도 옆에서 다독여줘도 보리는 웅크린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경찰이 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르신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다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바깥에서 카페 주인의 화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며 빨리 귀걸이를 내놓으라는 소리였습니다. 어르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대로 끝나는 건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보리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킁킁거리며 보호실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쪼그리고 앉더니 배변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경찰이 장갑을 끼고 다가가 조심스럽게 확인했습니다. 순간 경찰의 눈이 커졌습니다. 물에 씻어내니 다이아몬드가 반짝였습니다. 멀쩡한 귀걸이였습니다. 박 어르신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경찰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어르신이 가져간 게 아니었느냐고. 박 어르신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제야 진실을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에 아이가 귀걸이를 가지고 놀다가 개 앞에서 떨어뜨렸다고. 보리가 그걸 삼키는 장면을 자신만 봤다고. 하지만 그 자리에서 말했으면 사람들이 당장 개배를 가르자고 했을 거라고. 그래서 차라리 자신이 누명을 쓰고 하루만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주인이 보호실로 들어왔습니다. 경찰에게 상황을 전해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더니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제가 미쳤습니다, 어르신. 어르신을 도둑 취급하고 경찰까지 불렀는데 어르신은 우리 보리를 살리려고 그 수모를 다 당하신 거였군요. 이 좁은 데서 밤까지 지새우시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 어르신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밤새 딱딱한 바닥에서 버텨서 온몸이 뻣뻣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됐어. 보석이야 닦으면 그만이지만 사람 욕심 때문에
저 어린 생명배를 갈랐으면 그게 더 큰일이었소. 내가 하루 고생하는 게 낫지. 어르신이 보리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보호실을 나섰습니다. 아침 햇살이 어르신의 구부정한 등을 비쳤습니다. 카페 주인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어르신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으시나요? 당장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는데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명을 쓰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말 못하는 생명 하나가 다칠까 봐서요. 그건 단순한 인내가 아닙니다. 인생의 풍파를 다 겪어낸 어른만이 보여줄 수 있는 깊은 사랑입니다. 우리 청취자님들도 그렇게 사셨을 겁니다. 아들이 사고를 쳐도 내가 대신 고개 숙였습니다. 며느리 대신 시어머니께 사과했습니다. 손주 잘못에 내가 머리 숙였습니다. 가족의 허물을 덮어주려 내가 비난을 감수했습니다. 세상은 그 침묵의 깊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심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참으셨어요? 하고 묻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말하면 누군가가 다칠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켜온 그 침묵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위대한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혹시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아 마음이 시린 분이 계시다면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당신의 마음은 하늘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밤 부디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참으로 귀하고 멋진 사람입니다. 인생극장 쉼표였습니다.